또치가 죽었다. 의료사고였다. 우리 또치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마치 부작용으로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될까? 잘못될 수도 있잖아. 내가 걱정하자 친구가 나를 위로했다. 암컷은 중성화 안 하면 나중에 병 걸릴 확률이 높대. 지금 예방하는 게 나아. 넌 또치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두고 싶잖아. 친구의 말이 맞았다. 또치가 생후 6개월이 됐을 때부터 나는 중성화 수술을 고민했다.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엔 의구심과 두려움이 너무 컸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여러 경험담을 찾아보았지만 무사히 끝났다는 말보다 사고 사례가 마음에 더 깊이 박혔다. 병원에서 하는 전신 마취, 그 작은 몸에 그런 걸 해도 정말 괜찮을까?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또치가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중성화 수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됐다. 그 영상에는 익숙한 얼굴, 유명한 수의사인 이영진 원장이 나왔다. 영상 속 그가 차분히 말했다. 저희 병원은 한 달에도 수백 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술하고 싶다면 최신 장비와 철저한 시스템을 갖춘 저희 병원에 전화주세요. 그의 말은 마치 안개에 속을 뚫고 들어오는 비처럼 내 불안을 가라앉혔다. 여기라면 괜찮을까? 며칠 후 나는 이영진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선택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다. 또치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러려면 내일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내 말에 또치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 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또치의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나는 그 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술 당일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차를 운전하며 안전한 수술이라잖아. 괜찮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병원에 도착해 또치를 안고 들어섰을 때 또치는 병원 냄새에 몸을 잔뜩 웅크리며 떨기 시작했다. 그런 또치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 정말 부작용은 없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진 원장은 여느 때와 같은 미소로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성화 수술은 아주 흔한 수술이에요. 수백 번 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또치를 다시 한번 꼭 안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잘 견뎌줘. 아무 일 없이 돌아와줘, 또치야. 수술 동의서를 쓰는 내 손은 떨렸고 서명하는 순간도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건 또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떨고 있는 또치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치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리고 그게 내가 본 또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수술 후 1시간이 지나자 전화벨이 울렸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귓가를 찔렀다. 또치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깨어나지 못했다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얼떨결에 병원으로 뛰어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또치의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마치 부작용으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분명 중성화 수술은 흔한 수술이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으면서. 마음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CCTV라도 봅시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사의 말은 더 가혹했다.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차가운 기계적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답을 듣고 싶었다. 또치는 건강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다. 저희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들의 냉담함에 나는 절망했다. 경찰서에도 가고 변호사와 상담도 했지만 답은 없었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나는 더 깊이 상처받았다. 이런 일을 겪고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같은 존재를 물건 취급할 수 있는 걸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유튜브를 켰다. 또치의 사진을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영진 원장과의 상담, 그들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을 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느끼는 절망.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린다고 누가 봐줄까? 뉴스에 제보해야 하나?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은 업로드한 지 몇 시간 만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영진 원장이라는 이름이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드디어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곧 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그들의 협박과 지금까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들의 연락이 쏟아졌고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제보하기 시작했다. 저희 강아지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우리는 결국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되며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번져나갔다. 병원 측은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개 사과를 했다. 이영진 원장은 공식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보상금은 고작 200만 원, 또치의 목숨값이 겨우 이 정도라는 사실에 나는 분노했다. 그때 나는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켰다. 병원의 사과와 보상을 받았지만 또치의 목숨값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그저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걸요. 나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물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카메라가 꺼지고 방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나는 또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또치야, 오빠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잊지 않을게. 그 순간 또치가 꼬리를 살랑이며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마치 수고했어 오빠 라며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했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는 맹세했다. 내 평생의 하나뿐인 동생, 사랑해. 앞으로 또치 너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게.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